와, 속이 다 시원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부자 꿈새 인사드립니다. 오늘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정보. 야, 이 인맥 관리도 돈이라면 돈이겠죠. 여러분들 사업이나 장사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동업하지 마라. 1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르신들부터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입모아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만나볼 이분들은 정말 동업을 하면서 친구 간의 이 끈끈한 우정과 거기에 상승되는 매출을 거머쥔 분들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들일지 지금부터 만나러 가보시죠. 반갑다, 친구야. 여기 사업이라는 어려운 길에 그 도전장을 내민 두 청년이 있습니다. 동갑내기 두 청년은 그 어려운 길을 걷고 걸어 이제는 어엿한 사업가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사업을 말아먹었었는데 지금은 어엿한 매출 20억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와, 이거 엄청난 중량감. 연어예요? 네, 연어입니다. 생선을 통해 성공 신화를 이룩한 두 청년. 그만큼 생선과 함께한 시간도 길다고 하는데요. 3년간 손질한 생선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하니 그 열정과 노력이 지금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생선을 하도 많이 봐서 이제는 생선이랑 눈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대화를 한다고 할 정도로 생선에 미친 두 청년. 두 청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성공 노하우를 오늘 삼부자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른 아침, 인천 연안푸두의 수산물 시장. 매일 아침 신선한 물고기들이 이곳으로 운송되는데요. 이곳에는 생선 도매상들이 자리 잡고 있어 횟집이나 수산물 가공과 같은 수산물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상인분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요거 써야 돼. 얘네들 보면 약하잖아. 요거 써야 돼. 이쁘게 생겼어. 살 파먹은 거 그러면 안 된다. 까보면 피멍 많이 들어있지. 피멍도 피멍인데 저 뭐. 아침부터 이곳을 찾은 오늘의 주인공들. 바로 최명근 대표와 장희찬 센터장님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무엇을 위해 이곳을 찾았는지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농어가 이제 슬슬 많이들 찾을 시기예요. 여름이 철이다 보니까 맛있는 농어 어떤 거 있나 이렇게 구경하는데 8월로 먹을 때 말고 숙성시켜 먹었을 때 살이 안 무르면서도 잘 숙성될 수 있는 애들 고르고 있었어요. 팔딱팔딱거리는 것보다는 꺼냈을 때 오히려 얌전히 있는 애들이 수족관에서 이제 순치된다고 하는데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애들인데 좀 안정화된 애들이 오히려 살 떴을 때 탄탄하고 더 맛있어요. 매일 아침 6시만 되면 어김없이 이곳에 나타난다는 두 사람. 매일마다 이곳을 찾다 보니 이곳 상인분들에게는 유명 인사로 통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나와 깐깐하게 고기를 골라가다 보니 상인분들 사이에서 그 유명세도 남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상인분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요거 주세요, 요거. 가운데. 요거. 네. 요거 빵 좋네요. 겉으로 봐도 깨끗하고 이 정도면 A급이고요. 우린 좋은 것만 주세요. 맨날 와서 올라갔으니까 뭐 방법이 없죠. 두 분이 뭐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오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통상 5일 정도는 오세요. 맨날 오셔갖고 저는 이거 주세요 하고 골라가시니까 여기 사장님들은 안 좋으면은 갖고 오셔갖고 이거 안 좋아서 전날에 왔다 갔으니까 다음날 또 와갖고 이거 안 좋았어요 오늘 더 좋은 걸로 주세요 이래버리니까 또 이제 골라가시고. 이 기름기 차 있는 애들 잘 골라내야지 이제 소비자들한테 갔을 때도 맛있는 생선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는 거고, 그래서 사무장님께서 골라주시는 것들 중에서도 괜찮은 것들이 많지만 저희가 또 직접 보고서 만졌을 때 괜찮은 애들, 그런 애들 좀 가져가고 있어요. 사업을 시작한 뒤로 매일같이 이곳으로 출근해 상인분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도 하고 또 생선에 대해 공부를 한 것이 지금의 두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구입한 물고기를 손질하여 가공하는 김포의 공장. 두 사람이 힘들게 작업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10명의 직원이 함께 물고기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선 들어온 거 좀 괜찮았죠? 네. 제가 아까 좀 더 신경 써가지고 한번 골라봤는데 광어 어때요, 요새? 광어 지금 살을 다시 차오르고 있어요. 도미 괜찮나요? 네.
요거 바꾼 거 아주 좋다고 가맹점들 다 그러던데. 싸게 해도 더 편하세요? 네, 부드럽고. 네. 아, 당겨가지고.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까 저희가 골라왔던 생선들 이제 작업하는 곳인데, 쉽게 말해가지고 아까 생선들의 대가리, 내장 그리고 껍질을 뺏겨서 순살로, 필레트라고 하는데 순살로 만드는 저희 공장입니다. 생선 손질은 손이 많이 가고 신선도를 중요하게 여겨 생물로 납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제 생선의 질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이런 생선 납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 공장에서 생선을 손질 및 가공하여 납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손질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숙성까지 진행하여 납품한다고 합니다. 자, 이 청년 창업. 예? 야, 이게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여기가 이 또 사장님들 여기 안에 또 계신 것 같으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이게 창고형이네. 굉장히 크네. 범수 씨가 들어가기 전부터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곳. 동갑내기 친구들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노하우를 소개해 주실까요? 여기 사무실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창업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최명석 대표와 장혜찬 센터장님. 두 분은 자기소개에 앞서 회사를 먼저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올해 6월에 마련한 생선 가공 공장이라고 합니다. 식자재를 다루는 곳인 만큼 위생관리도 철저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깨끗함이 보이는 것 같죠? 약 2년간의 결실이 담겨있는 곳이다 보니 많은 애정이 담겨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현재 약 10명의 직원분들과 이 공장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총괄을 맡고 계신 한 분을 제외하면 모두 비슷한 젊은 나이의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럼 몇 마리 정도? 오늘은 총 해서 80마리 정도 작업을 80마리. 네. 조금 많이 작업하는 날이면 몇 마리 정도? 조금 많이 작업한다 한 130마리 정도? 지금 시간이 12시 1분인데 작업이 그러면 오전 중에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저희는 새벽 작업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작업하는데 오늘은 물량이 조금 적어서 일찍 끝났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일이 끝나면 바로 퇴근하실 수 있도록. 빨리 끝나면 네. 빨리 퇴근하고. 네. 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빨라지셔가지고 예. 원래는 1시쯤 퇴근하셨는데 이제 다 퇴근하고 정리하니까 12시네요. 운영의 성공 노하우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네요. 바로 융통성 있는 회사 운영. 탄력 근무제를 도입하여 맡은 업무가 마무리되면 편하게 퇴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장혜찬 센터장님의 과거 경험에서 우러나온 운영 방침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뭐예요? 야, 이게 인증을 어디서 받았네요, 이게? SCI 평가 정보라는 곳에서 네. 이제 기술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이 회사가 그래도 기술적으로 우수하다 이랬을 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냥 단순 가공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저희가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푸드 업사이클링과 관련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국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로 국가에서 지원도 받고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새벽 시장을 한 3시쯤 간다고 하면은 3시에 가서 떼서 새벽에 거기서 시제품 작업해보고 사장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 친구네 집에 가서 낮잠을 잠깐 자고요. 아침을 먹고 음식점 출근해가지고 요리 준비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나서 또 자고 12시 넘어서 1시쯤 집에 가서 또 2시간 정도 자고 그거를 매일 반복했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멋진 공장과 노력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배운 전공과 다른 길을 걷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지금의 숙성회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숙성회가 주변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니 정말 많은 고생을 했을 것 같네요. 부모님이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기가 막히셨겠어요. 집안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일단 말씀을 안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다 해놓고 오셔라. 내가 이걸 한다. 네. 그랬더니 이제 손을 놓으셨죠. 아 그래 해보고 싶으면 해봐라. 창업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뭐 용돈 모은 거랑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진짜 소자본으로 했죠. 얼마씩 투자하셨어요?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네. 2천만 원이 그러면은 이제 첫 예, 종잣돈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첫 매출이 얼마나? 첫 매출이 한 1,800 뭐 이 정도 나왔어요. 첫 매출이요? 네네. 첫날에 생선이 다 떨어져서 조기 마감을 하고 솔드아웃. 그 다음에도 또 솔드아웃. 그래서 이거 덧대야 되겠는데 해서 덧대도 솔드아웃. 네. 솔드아웃이 되면서 이제 점점 매출이 늘어났죠. 당시에는 이제 숙성회라는 게 그렇게 막 익숙하고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특히나 배달 쪽에서는 숙성회를 다루는 곳이 없었어요, 잘. 일반 회하고 숙성회하고 이제 차이점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숙성회는 숙성 시간을 거치면서 부드러워지고요, 식감이. 어느 정도 시간이 돼야 숙성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양식 어종으로 2kg 정도 되는 사이즈로 해서 36시간 정도 해서 60시간까지는 이제 한 80% 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식감이랑 맛이고요. 그거 넘어가면 조금 더 맛은 올라가는데 식감이 죽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좀 매니아틱한 그런 쪽으로 나갑니다. 규모가 지금 현재 규모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이제 프랜차이즈까지 나가게 됐죠. 25개 이상 됩니다. 와, 어우, 그게 지금 창업해서 현재 25개 점포까지 되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 거예요? 저희가 2020년 6월에 직영점을 처음에 오픈을 했으니까요. 네네. 3년 딱 됐는데 그 과정에서 가맹점을 본격적으로 가맹 사업을 하게 된 거는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자,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작년 2022년 기준으로 20억 했습니다. 형. 형님입니다. 포장과 배달만이 가능했던 작은 공간에서 이제는 이렇게 멋진 공장과 약 30개가 되는 가맹점까지 생겼다고 하니 그 열정과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 같이 청년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은 다들 잘 찾아서들 하세요. 뭐 중기부에서 하는 K-스타트업이라는 홈페이지에도 여러 가지 사업 공고들이 나와 있어서 조건이 나한테 맞는다고 하면은 선별 잘 하셔가지고 진행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 뭐 중진공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혹은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장년층 같은 경우에도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중진공이랄지 아니면 소진공에서 상담 문의 드리면은 친절하게 잘 알려주세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것들까지도 잘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들었다가 내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캐치를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시작한 사업. 사업가와 요리사라는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던 둘이 함께 힘을 합쳐 꿈을 이뤄나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두 사람의 우정 변치 않고 지금처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저희 삼부자가 응원합니다. 야, 이건 뭐 서울의 수분 명소가 아니라 정말 대놓고 명소. 한강, 바람도 시원하고 햇살도 좋고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에 함께 할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이야기. 이 두 분은 20대, 10대, 30대까지 정말 최고의 친구를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 두 분 사업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요즘 점점 뜨거워지는 이 자외선. 저는 이 박 선생님 때문에 소중한 피부 지키고 있어요. 오늘은 또 우리 박 선생님께서 어떤 피부관리법을 알려주실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박 선생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주치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YT 박현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백인데요. 여러분 모두 하얘지는 거에 관심이 많으시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미백 어떤 건가요? 오늘 제가 이제 피부과 전문의로서 어떻게 하면 맑고 하얗고 깨끗한 피부를 가꿀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꿀팁 많이 알려드릴게요. 화이트닝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제 옷처럼 이렇게 하얀 거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톤 중에 피부 톤 중에 가장 밝은 톤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를 보통 화이트닝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얘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거기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거를 화이트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용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질환 측면에서도 색소가 많아서 점이 되거나 뭐 검버섯이 되거나 피부암이 되거나 이건 다 이제 색소가 있는 세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몸과 우리 얼굴에서는 색소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어떤 경우에 좀 그런 조직 검사나 제거를 추천을 드리냐면 점점 커진다, 색깔이 너무 새카맣다, 그다음에 뭐 주변에 혈관이 막 보이고 긁으면 피가 난다, 이런 경우, 뭐 간질간질하다, 이렇게 뭔가 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받아서 이게 피부암인지 안심해도 되는 그런 병변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제거를 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의 어떤 한 부분 중에서 가장 이제 밝은 톤으로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그 화이트닝을 하는 방법에는 피부과적인 시술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피부과적 시술 가장 기본은 이제 레이저 토닝이에요. 레이저 토닝은 멜라닌 색소를 이렇게 깨는 레이저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또 주사 시술도 있어요. 주사 시술은 뭐냐면 얼굴에 수십 방에 주사를 놓는 맑은 무균 이제 멸균 생리식염수를 얼굴에다가 쭉 이제 주사를 하거나 도포를 해줘도 그것만으로도 수분이 공급되니까 화이트닝이 되고, 그리고 또 스케일링도 있어요. 스케일링은 이제 피부 스케일링, 즉 각질을 녹이면서 피지도 녹이고 막 정리해주는 그런 과정인데, 기름이 산패가 되면 칙칙하고 시꺼매지잖아요. 얼굴도 마찬가지. 얼굴에 이제 막 여드름이 많은 사람들 보면 얼굴이 좀 칙칙하거든요. 그 피지를 녹여주면서 각질을 좀 잘 정리를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톤이 확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피부 스케일링,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 그다음에 뭐 레이저 이런 걸로 이제 피부가 되게 많이 하얘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이트닝 꿀팁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꿀팁은요, 비타민C 세럼, 그리고 이제 비타민C를 먹는 거. 저는 사실 비타민C 세럼 같은 경우에는 농도 한 10% 정도 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10% 정도 쓰면 굉장히 따가우실 텐데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쓰시면서 이제 내 피부를 적응시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먹는 거는 비타민 C랑 그다음에 뭐 L시스테인, 그다음에 뭐 코엔자임 Q, 코큐. 근데 비타민 C를 저는 이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C 먹는 거를 되게 추천을 드려요. 피부 미백, 그다음에 항산화 모두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는 무조건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수액 있잖아요. 수액이 이제 뭐 비타민 C, 글루타치온 이런 게 보통은 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달에 뭐 이제 여유 되시는 대로 수액을 한두 번 맞으시는 게 오히려 이제 그런 고가의 화장품을 막 이렇게 구매하셔서 막 이렇게 얼굴에만 바르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가성비 좋은 미백 관리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6, 7, 8, 9 정말 태양빛이 강한 여름입니다. 올 여름은 더 이제 덥다고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타민 C 잘 챙겨 드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수분 공급이거든요. 피부가 촉촉해도 그 안에서 되게 자생을 하기 때문에 수분 공급을 이제 잘 해주시고, 이제 여름에 피부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 피부 열을 좀 식혀주는 게 우리 피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쿨링과 수분 공급,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햇빛이 너무 강한 뭐 12시부터 2, 3시까지 그때는 좀 외출을 좀 삼가해 주시고, 뭐 양산, 뭐 선캡, 뭐 선글라스 이렇게 좀 가릴 수 있는 거를 잘 활용해 주시면은 여름철을 잘 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2호선 타고 가도 서울의 명소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저희 3부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 일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 그리고 내 이 동료, 파트너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합일치 됐을 때 최고의 이 매출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 오늘 또 제가 한번 배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 여러 자연 경관 서울의 곳곳 또 구경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피부 관리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관리 들어가셔야죠.
오늘 저희 3부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울 명소 찾아갈래요. 명소. 여기가 명소야. 여기 나는